안녕하세요.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. 오늘은요, 영재교육원 땡땡 준비하면 반은 합격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이제 영재교육원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이고 어떤 게 함정인지를 알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텐데요. 영재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때 있고, 그리고 교대 영재원을 거쳐서 그리고 연대 영재원, 사사반에 이르기까지 쭉 모든 영재원에 다 합격을 한 그 비법도 말씀드리고, 그리고 어떤 부분이 진짜로 주의해야 되는지 학원에서 절대 얘기해 주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.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그럼 장점부터 먼저 알아볼까요? 어떤 부분이 장점이어서 영재원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?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랑 맞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. 준비를 하다 보면 또는 영재원에 합격해서 다니다 보면 공부하는 그 분야에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죠. 그 이전에는 공부해라 이렇게 잔소리를 했겠지만 친구들이 영재원에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샘도 나게 되고 선의의 경쟁도 하게 되고, 이러다 보니까 그 친구에게 지지 않고 싶은 그런 욕심, 아주 좋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떤 소학이든 과학이든 융합이든 그 분야에서 정말 좀 탁월하고 싶고 잘 하고 싶은데 스스로 하게 하고 싶다, 이럴 때는 정말 강추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영재원을 다니게 되면 결국 그 친구들이 비슷한 꿈을 꾸게 되고요. 비슷한 분야를 가게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. 100%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렇게 같이 꿈을 꾸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약간 이렇게 방향이 흐트러지거나 이러는 부분이 모이게 되어서 자신이 어떤 분야를 가는 게 좋을까를 늘 생각하고 같이 친구들과 의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를 좀 일찍 결정도 할 수 있고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좋은 부분이더라고요. 그런데 단점도 그 만만치 않게 있어요.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를 지원해야지, 반드시 합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데요. 단점도 아주 무지막지에 많답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욕심 좀 있는 애들은 막 거기에 올인을 하게 돼요. 그렇게 되면 지나치게 한쪽 쏠림에 이렇게 되면서 중요한 과목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고 손을 놓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거든요. 오롯이 수학과 과학에만 하겠다라고 하고 이럴 때는 좀 문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학교 생활에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. 학교에 있는 수업이 약간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. 너무 쉬워 보이고 또 영재원에 있는 수업이 대단해 보이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특히 영재원에서 내노라는 뭐 전국의 탑 10에 드는 아이들이 있는 그런 영재원을 다니게 되면 막 욕심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말 중요한 학교 생활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영재원에만 좀 몰입하는 이런 형태가 생기게 되는 거를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돼요. 그리고 영재원을 다니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합격을 했다고 뭔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불합격했을 경우 이때 아이들이 나 공부에 재능이 없나 보다. 나는 잘 못하나 보다. 이러면서 공부에 약간 담을 쌓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. 그래서 영재원을 준비하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건 사실 영재원을 다녔을 때 그 영재고나 과학고를 다니면서 이과 쪽으로 가는 경향도 있지만 떨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정말 불이 붙어서 공부를 해서 대단한 학교에 가서 지금도 대단한 성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정말 인생을 끝까지 가봐야 된다잖아요. 만약에 불합격하게 되었을 때 아예 그 마음다짐 그리고 우리도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음을 시도하면서 조금씩 고쳐갈 수 있고 멀리를 보고 하면 정말 잘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.
이제는 영재원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. 여기서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게 어떤 분야인지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죠. 그런 다음에는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영재원을 어떤 곳에 지원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하는데, 대략적으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이의 수준 파악과 합격할 수 있는 그 선을 좀 찾아보셔야 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꾸준히 경시 대회를 준비하게 하면서 이 부분이 영재원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고요. 그리고 사고력도 중요한데 1031이라는 거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거의 저희 때는 그 사고력 문제집만 있었어요. 지금은 팩터도 있지만. 그래서 1031을 인강으로 쭉 훑었고 디딤돌 3% 올림피아드를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상당히 되더라고요. 뿐만 아니라 영재원 기출문제라는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는 것도 또한 파악을 하고 합격선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. 여기에서 수과학의 도서를 읽는 건 어떤 무엇보다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. 이게 전반적으로 수학과 과학을 아우르기도 하지만 볼 수 있는 시야 그리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서 수학을 당장 몇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수학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, 영재원을 합격할 때도 영재고에도 또 나중에 대학을 가서도 도움이 된다는 부분에서 수과학의 도서를 읽는 건 정말 강추드려요. 뿐 아니라 이제 중등에 있는 대학 부설 영재원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될 때에는 아무래도 영재고, 과고, 뭐 경시 쪽 이런 쪽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면 특별하게 뭘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합격하기에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데요. 이제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영재원을 준비하는 부분, 또 영재원을 다니는 것이 참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무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. 학교와 밸런스를 잘 맞추고 내신을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고등학교의 본 게임에서 이렇게 잘 할 수가 있는데, 정말 영재원 또 뭐 경시 이런 데만 이제 몰입하는 아이들은 내신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배이면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내신 관리를 잘 못해요. 그러니까 영재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학원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이쪽에만 쏠림 현상이 있으면서 학교 생활에 문제가 되게 되면 나중에 대학을 갈 때에도 정말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정말 재능 있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가는 수도 있으니 밸런스를 잘 맞추시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영재원을 준비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.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